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수능을 너무 못 봐 수시 6군데를 모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수능을 너무 못 본 이유는 수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따라서 준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년간 후회 없이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선행반에 입소한 후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선행반에서 제가 얻어야 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선행반에서는 전체 내용을 훑으면서 내가 취약했던 과목이나 공부하기 싫어했던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의 강의 스타일이나 강점 포인트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정규반에서 특강을 선택하거나 수업을 선택할 때 나에 대한 점검이 한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공부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저는 재수를 하기 전에 한번 학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스마트폰이나 주위의 카페, 맛있는 식당 등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숙학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대가는 그 이름만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랑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자극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었고요. 또 방문 상담을 할 때 이 학원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남 하이퍼 의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매일 강남 하이퍼 데일리 학습지를 나눠주었는데요. 그 학습지에는 기출이랑 EBS 두 가지가 모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제본해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집이랑 EBS 교재를 보면 꽤 많은 문제들이 익숙해지고 후에는 내가 무엇을 배우고 터득했는지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반 때에는 공부량이 많아 사실 자기 전에 그날 뭘 배웠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는 학원에서 나눠준 HSP 학습 플래너를 보았습니다. HSP에는 수업 시간에 얻은 것 딱 한 가지, 그리고 자습 시간에 공부한 내용, 오늘 내일 해야 할 공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뭘 공부한 거지? 싶은 불안감도 떨쳐냈습니다. 특히 저는 하이퍼 학원 선생님들의 가치관과 잘 맞았던 것 같은 게 국영수 같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수능과 사설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강약 조절을 하고 수능에 최적화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외롭고 눈물이 나는 시기가 2번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4월에 찾아왔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까 하는 막막함이 가득했고 애니메이션 가사만 봐도 계속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우울해지더라도 그 우울에서 벗어나서 계속 밝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밥과 간식을 기다렸고, 예를 들어 의데리아 간식을 기다렸고요. 또 밥 먹고 나서 친구들과 잠깐 매점을 가거나 산책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또 부모님 서신을 보면 항상 자습할 힘을 얻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씩 솟아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해주었습니다. 2번째는 구평이 끝나고 체력이 바닥났던 시기였습니다. 그 증상으로 걸을 때 몸이 축 처지고 한숨도 턱턱 나오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공부해야 할 것 같았는데요. 10월 중부터는 선생님과 부모님들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꼭 저녁 먹고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나 횟수는 정하지는 않고 숨이 차서 딱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만 했습니다. 줄넘기 150번만 했을 때 딱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안 될 때에는 공부 15분, 휴식 3분 이렇게 타이머를 맞추어 놓았는데요. 그렇게 3번만 반복하면 1시간이 지나서 막막했던 자습 시간도 끝났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재수하는 이유도 다르고 사실 출발하는 점도 다릅니다. 저는 고3 때 수능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생활을 십몇 년간 보셨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학생들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조언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 풀고 또 조여야 할 때를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란 게 안타깝게도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난 이 이상은 더 못해, 이 임계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선생님들께 꼭 용기 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선 공부를 할 때에는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울처럼 한 과목만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이 떨어지고 그걸 보충하려고 또 다른 과목을 파면 또 다른 과목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과목을 매일매일 일정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고전소설에서 시공간이 바뀌는 모든 지점을 체크했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공간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시해 놓지 않으면 빠르게 훑다가 내용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이 바뀌는 것 자체가 그 장면의 특성인 경우에는 이는 반드시 출제 요소에 해당됩니다. 독서는 일관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지문이라는 것은 문제를 내기 위해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Q3R이라는 국조 선생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지문을 먼저 스캐닝하면서 준비 운동을 했고,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어휘들이나 정보량이 많아서 조급하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기술 지문의 인과관계 설명 부분이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치를 설명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중요해 보이는 3-4개 정도의 인과관계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사소한 것들을 훑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기술 지문들을 반복하니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개념과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목록화해서 머리에 넣어야 하고 언어로 나열된 조건은 수학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조건을 빠짐없이 쓰기 위해서 모든 조건마다 샵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니까 안 풀렸던 문제들도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약한 단원에서는 일정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가령 2차 곡선 타원 문제는 삼각형과 정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삼각형의 길이를 정의에 쓰일 선분 위에 올려놓거나 정의에 쓰일 길이를 삼각형 위에 올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 도형에서는 구와 선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한 후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수선 정리를 쓰고 평면 위에서 푼다 등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스토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실 저는 제일 위험한 과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영어 공부는 꾸준하게 하였습니다. 매일 사문통달 4문제, EBS 4-5문제, EBS 변형 문제 4-5개를 풀었습니다. 이때에는 영어 서승현 선생님과 조장원 선생님의 풀이법이 달랐는데 이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어도 꼭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독해 지문은 구문 해석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문들은 꼭 매일 하나씩은 공부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마더텅 15문제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여러 심화 수업들 중에서 영어 심화 수업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최대한의 효율로 영어를 공부하였고 영어 감을 잃지 않은 상태로 수능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학 1에는 지엽적인 내용이나 애매한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능 생명과학을 공부할 땐 수능 선을 긋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내용이 궁금해서 불안할 때도 있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상충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버릴 건 버리면서 중요한 것들만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민마리집 신경은 열암 뿐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민마리집 신경이나 마리집 신경에 무엇이 있는지 그 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유에는 수능에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단원의 목표를 의식하며 공부했기에 평가원 코드를 정리하기도 수월했고 암기에 대한 부담도 줄었습니다. 킬러 문제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반복했습니다. 사실 인강을 듣거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쓰이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풀긴 풀어도 답은 나와도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복습하고 문제들을 풀다 보니 어느새 제 안에 도구들이 장착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역시 반복이 정답인 것 같아요. 화학 1은 적절한 암기를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에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화학은 원자의 구조, 화합물, 반응식 순으로 내용이 점층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단원별 학습 목표를 인지하면서 비교적 개념 정리도 쉽게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노가다를 반복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염기 정의 문제에서는 생성물의 이온을 먼저 보면 삼과 역유를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킬러 문제의 경우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킬들을 적용해서 답을 내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1학기에는 FM대로 노가다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노가다가 지겨워지면 이제 그때 규칙이 발견됐고 풀이를 생략할 수도 있었고 스킬이 이해가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풀이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시점이 오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부분만 인강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출 분석 인강이나 압축적으로 나오는 팁 인강들을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유리한 풀이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학은 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과목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언어적, 구조적으로 어색한 것들만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가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능 공부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심야 자습 시간에 자소서를 수정하고 기본 스케줄을 따라갔습니다. 2주일에 2번 정도는 신문을 읽으면서 이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휴가 나와서는 부모님과 그런 이슈들에 대해 의견도 나눴고 공부하는 중간중간 공부 안 될 때에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적성 면접 기출 문제들을 보았고 질문들의 제 생각을 서너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특히 전날에는 이제 밤을 새면서 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형식적인 면들, 목소리나 그런 면에서는 아쉬웠던 것 같지만 그래도 내용 면에서는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최소한 한 번은 직접 휴대폰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녹화해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학기마다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학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수업을 듣고 자습 시간에 노트에 정리를 하며 복습했습니다. 각 학기마다 국어와 수학은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역이 바뀝니다. 그리고 교재도 새로 나오면서 전 영역을 한 번 더 배웁니다. 2학기 때는 개념을 다시 새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복습하면서 1학기에 배운 것을 보탰습니다. 3학기에는 교재와 콘텐츠 모두 거의 실전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다 풀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풀어야 할 양을 정했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는 약 한 달 전부터
내가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고 이번 시험에서는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것을 책상에 써놓았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피드백 작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보는 모의고사 때는 사소한 팁을 얻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 다 풀고 돌아와서 다시 풀자 라고 하면 다시 풀 확률이 제로라는 것을 깨닫고 모르겠거나 시간이 오버되는 문제는 무조건 찍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평이 끝난 후에는 수능까지의 6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이널 때 저는 1, 2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목 내 영역별로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부족한 것은 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몇 회분을 풀 것이고 어떤 과목, 어떤 유형을 언제, 왜 복습할 것인지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계획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일단 공부를 해보면서 차차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너무 막막해서 선생님들을 찾아뵌 것이고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재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공부하면서 내가 뭘 한 거지 싶고 머리도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 이미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씩씩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1년을 미리 겪은 선배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